최경영의 최강 시사. 세상의 모든 뉴스를 탐구합니다. 김준일의 뉴스 탐구생활. 네, 화제가 되는 이슈를 깊이 있게 파헤쳐보는 뉴스 탐구생활. 세상 모든 것이 궁금한 남자 김준일 뉴스톱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흥미롭네요. 이 중국인들이 국내 부동산을 싹쓸이한다. 이런 이야기는 진짜 몇 년 전부터 많이 들어갔어요. 예. 실제입니까 이게? 일단 이 싹쓸이란 단어가 예. 비과학적인 단어죠. 누가 보기에는 이거는 싹쓸이고 누가 예. 보기에는 이게 무슨 싹쓸이야 이렇게 보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물리적으로 우리가 싹쓸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화투판에서는 예.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예. 예.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딱 눈에 보입니다. 예, 다 쓸어갑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수치로 말씀하시고 각자 이게 싹쓸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야, 진짜 싹쓸이냐 아니냐. 예. 그리고 예. 이제 뭐 또 하나는 이제 요즘 많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루머 같은 게 돌고 있는 게 예. 부동산의 외국인한테 특히 중국인한테 특혜를 예. 주고 있다라는 거, 대출 특혜, 뭐 취득세 이런 거 다 감면해 주고 있다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거 팩트 체크까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꼭 남성 여성처럼 미국인이 뭐 다 사고 있다 이런 말은 안 하더라고 꼭. 예? 유럽인이 다 사고 있다 이런 말은 안 해. 그렇죠.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부터가 나는 중국인이 사고 있다 이게 다른 모든 나라 다 놔두고 이건 참 팩트를 한번 따져보죠. 예. 이게 관련된 주장들 많이 사고 있습니까? 많이 사고 있기는? 일단은 이제 그러니까 건물, 예. 부동산하고 토지하고 좀 나눠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최근 5년간 이제 그 대법원의 등기 정보 광장에서 이제 부동산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럼 중국인이 전체 그 부동산들 특히 이제 집합 건물 얘기합니다.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이걸 얼마나 사들였냐? 그러면 2016년에 0.4%, 2017년 0.5, 18년 0.7, 19년 0.7, 20년 0.6%. 전체. 그때 사들인 게. 예, 매년. 그럼 다 합해봐야 한 3, 4% 정도 되네. 한 최근 다 합해봐야. 그렇죠. 3%. 근데 이게 이제 예. 왜냐하면은 정확하게 누적 여부를 알 수가 없는 게 누적 여부는 알 수 없다. 팔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 그러네요. 예, 예. 계속 뭐 이게 사들이기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찌됐든 0.7% 정도, 0.6% 정도를 싹쓸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느냐? 요게 전체 매매. 근데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될 거는 있어요. 예. 뭐냐면은 지금 그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이 지금 한 200만 명 되거든요. 예. 그 중에서 45% 뭐 요 안팎인데 45% 절반 좀 안 되는 게 중국인입니다. 아, 많이 와 있군요. 많이 와 있어요. 예.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200만 명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전체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2.5% 정도 되는 거죠. 2.5% 맞죠? 예. 예. 2.5%면 거래량도 2.5%에 가까워야지 이게 상식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예. 따져보니까 그런 거죠. 예. 근데 이제 여기에는 단기 체류 외국인도 있고 장기 체류 외국인도 있고 단기 체류가 좀 적고 장기 체류가 많긴 한데 어찌됐든 인구 비율로 보면은 딱히 많은 건 아니다. 많지는 않네. 사람 수에 비해서는. 예. 그럼 왜 중국인들이 다 싹쓸이를 해간다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걸까요? 그러니까 최근 1년의 흐름들이 있어요. 예. 뭐냐면은 올해 4월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관세청에서 보도자료를 냈는데 중국인들이 환치기 해가지고 가상화폐 비트코인으로 이렇게 샀다. 뭐 이런 거 적발해 냈다라는 건데 중국인만 적발한 건 아니고 미국인 뭐 캐나다인 다 적발했는데 타이틀은 중국인으로 나갑니다. 아, 그랬군요. 예, 그런 게 있었고 예. 또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도자료를 많이 냈어요. 예. 이거 중국인들이 얼마나 샀는지 그게 또 언론 보도 많이 되고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중국인들 못 사게 하자. 국내 부동산 못 사게 하죠. 왜냐하면은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례 원칙에 따라서 예. 한국 사람은 중국 부동산은 이제 원칙적으로 소유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공산주의 나라니까, 사회주의 나라니까. 그러니까 국가가 다 소유를 하고 있는 모든 상황이죠. 국토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우리도 그러면 중국인들 못 사게 하자 이런 법안을 얼마 전에 또 발의를 했어요. 그거는 이제 중국인만 못 사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건 안 되지. 차별이지 그렇게 되면. 근데 어쨌든 법으로 그렇게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라서 그렇게 하자라는 건데 사실상 중국인은 딱 상호주의는 그냥 우리도 사회주의 하자는 거예요? 아니, 뭐, 전 국토를 몰수해서 우리도 다 국가 소유로 하면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 아니 저한테 따지지 마시고요. 어쨌든 그런 일련의 흐름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 최근에 MBC PD 수첩에서도 한번 이 외국인들이 땅 사는 거 이거를 좀 보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겹치면서 특혜가 주어지고 있다라는 루머까지 이제 퍼지게 된 거죠. 이게 특혜는 아닌 것 같고 그렇지만 중국의 뭐랄까요? 커가는 어떤 경제 권력 여기에 관한 사람들의 공포심 또는 공포심을 조장하는 어떤 정치적으로 이걸 활용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거는 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조선족, 중국 동포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매수를 해요. 그래서 서울에서 그럼 강남 상구에서 중국인이 매입한 게 얼마나 되느냐? 그러면 0.1% 수준입니다. 0.1%. 예, 그런데 주로 예. 어디서 많이 했냐? 구로구, 금천구 지난해 이제 매입을 한 게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순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가 그 소위 말하는 중국 동포들이 많이 사는 곳이고 장기 거주하려면은 나도 집 사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측면에서 좀 바라볼 필요는 있는데 일부 그러니까 중국 부동산보다 한국 부동산이 더 시세 차익이 높다라는 거를 알고 이렇게 들어온 투기 뭐 자본들이 세력도 있을 수 있죠. 있는 거는 사실이고 그게 예. 이제 관세청에서 또 적발을 해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섞여 있는 건데 이거를 다 싸잡아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사기가 쉽습니까? 실제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서울의 아파트나 뭐 이런 거를 살 때 취득세나 등록세나 한국 사람들이랑 똑같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가장 저는 문제가 뭐냐면은 취득세, 등록세, 양도세를 안 낸다라는 주장들이 유튜브 보면 엄청 많아요. 중국인에게만 주는 특혜. 그래가지고 막 제목을 해가지고. 근데 사실이 아닙니다. 아, 사실이 아니에요. 예, 다 내요. 그냥 단호박으로. 단호박으로 사실이 아니고요. 양도세, 취득세, 대한민국 정부가 세금 1원이라도 더 거두려고 눈에 불을 켜고. 그렇죠. 근데 예. 외국인한테 예. 부동산 산다고 특혜를 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렇죠. 예. 예. 그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요. 예. 이미 법으로 다 규정이 돼 있습니다. 외국인 토지법하고 이를테면은 뭐 재외동포의 출입국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보면은 대한민국 안에서 부동산을 취득, 보유, 이용 및 처분할 때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제11조에 있거든요. 예. 동등한 권리는 살 수도 마음대로 있지만은 돈도 내야 된다. 세금도 그렇죠. 내야 세금도. 된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제주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토지나 주택을 사면 뭐 영주권 5년을 준다든가 예.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 게 이제 뭐 다른 나라들도 어떤 토지, 상가, 뭐 주택을 매입해서 여기서 비즈니스를 한다면 사업을 한다면 무슨 영주권을 주고 하는 그런 제도 비슷한 거를 우리가 시행했었던 것 같은데요. 제주도에서. 그러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외자 예. 유치를 하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중국 자본을 끌어들였고 실제 중국 자본들이 와서 호텔을 엄청 지었어요. 거기. 그랬었습니다. 예, 거기 놀이 예. 테마파크도 있습니다. 호텔과 맞습니다. 연결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고 1%가 넘었다. 뭐 2%가 육박한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언론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거는 사실입니다.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지금은 그거 없어졌죠. 제주도도. 예, 없어지고 또 하나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아무도 안 와서 국내 관광객들이 그러니까 한 달에 100만 명씩 가서 지금 그 빈자리를 다 채워주고 있죠. 지금. 예, 청취자 김남준 님이 제주도 부동산은요, 중국인이 진짜 많이 샀나요?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도 한번 팩트 체크가 돼서 실제로 산 토지량은 제주도 전체 면적의 뭐 한 자리 숫자 그것도 1, 2% 그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1%대였던 걸로 저도 예. 알고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다른 전국 평균에 비하면은 많이 산 거죠. 전국 평균에 그렇죠. 비하면 많은데. 그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예. 실제 전국 평균, 그러니까 국적별로 보면은 제일 많은 건 미국입니다. 미국이 예. 그렇죠. 미국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고 그래요. 그래서 미국이 어찌됐든 기업이나 이런 데서 들어와 가지고 사놓은 땅이 상당히 많다. 역으로 보면 근데 우리가 이게 양날의 검인 것 같은 게 한국에 투자를 많이 하고 살기 좋고 그다음에 이민자 많이 들어오고 그 이민자 중에 굉장히 또 인재들이 있고 그래서 경제가 성장하고 이게 이제 미국 경제 성장의 방식이거든요. 그렇죠. 미국 인구가 계속 젊을 수 있는 게 그게 결국은 이민자들을 받아들여서 그 예. 이민자들이
경제에 기여하는 측면들이 굉장히 또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폐쇄적인 일본 같은 경우는 아이도 안 낳고 이민자도 안 받아들이고 그리고 굉장히 배타적이고 그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경제 성장률이 계속 마이너스로 가고 있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좀 양날의 검 같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 제 예. 주변에 박사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집을 사신 분들이 있어요, 미국에서. 왜냐하면 나는 장기 거주할 거고 포스닥 이제 박사후 과정도 하고 미국에서 자리 영주권 잡으면 받기가 쉬우니까. 그러니까 영주권 받기 전에 미리 사놓는 거예요. 그렇죠. 집을. 그런 예.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세금만 내면 다 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시스템이고 한국도 그런 시스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해외에는 일부 제한을 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싱가포르인데 예. 외국인의 주거용 부동산 취득에 대해 정부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취득세 20%를 추가해서 부과하는 경우가 있고요. 예. 홍콩도 비영주권자가 구입을 하면은 부동산 가격의 30%를 취득세로 부과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호주 역시 외국인 투자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통과해야만 한다. 근데 그렇죠. 이게 일종의 예. 어떻게 보면 장벽이고 부동산 투기 자금이 많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 뭐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정 정도 고민은 해봐야 된다. 정부가. 지금까지는 뭐 그렇게 열어뒀는데 이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점점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좀 뭐 완전히 막는 거는 어려워도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다. 시장 상황에 따라 달려 있을 것 같네요. 집값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지금 현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네. 나중에 돼서 그 금리가 올라가고 정말 투자를 별로 할 사람들이 없어졌다. 예. 우리 지금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랬을 때 정부의 정책 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5년 10년 뒤일지는 모르겠지만.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네. 이제 인구가 한국도 감소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나중에 이 부동산이 가격하고 물량들 다 누가 떠받칩니까? 점점점 살 여력은 없고 돈도 없고 20, 그렇죠. 20대. 그러면 예. 외국인 자본으로 그거를 떠받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정책적인 판단이다. 근데 어쨌든 이런 허위 정보 이거는 막아야 취득세 뭐 등록세 안 낸다 이런 거는 완전 허위 정보입니다. 예. 게다가 이제 이렇게 막 퍼뜨리는 거에 어떤 차별적인 마음이 우리가 좀 있고 그렇죠. 무시하는 마음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거거든요. 제가 모두에 왜 그러면 미국인이 사는 거는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한 거는 미국인이 사는 거나 중국인이 사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맞습니다. 네. 네. 근데 특별히 중국인이 사는 거에 관해서 우리가 반감이나 불쾌감을 갖는다는 거는 오히려 우리 마음 스스로를 한번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아마 예. 이게 코로나 사태 이후로 역대 최고로 반중 정서가 지금 최고조거든요. 그렇죠. 한국이 그런 예. 것들도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뭐 동북공정 이런 것까지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또 미묘하게 미중 간의 갈등 사이에서 우리가 미국 편을 들어야 돼. 그리고 미국에만 계속 붙어 있어야 돼. 사실은 안타깝게도 미국과 중국 친중 친미를 다 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그렇죠.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도 자료를 내는 데가 유독 국민의힘에서 냅니다. 예. 그리고 중국인이 이렇게 많이 했다, 가져갔다 예. 이런 거를 꼭 타이틀로 뽑아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중국이 만약에 예. 보복을 하거나 뭐 이렇게 되면 우리 경제는 그쪽에 지금 4분의 1을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또 아주 무모하게 그냥 한번 해봐. 우리랑 한번 싸우자. 뭐 이런 식의 태도는 국익을 위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우리는 미국이랑도 친해야 되고요. 일본이랑도 친해야 되고 네. 중국이랑도 친해야 되고. 제가 대표적인 방송계의 친일파입니다. 일본이랑 예. 친해야 된다. 계속 주장하고 있어요. 평화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어쩔 수 예. 없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김준일 뉴스탑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8시 44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교통량이 많지는 않지만